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에 정말 배움이 짧은 제가 함께 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이 자리로 저를 이끌어주신 주대한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권기돈 선생님께서도 제가 사실 이런 책을 알 수 있게끔 저술 활동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영광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오늘이 온다라는 책을 처음 받아봤을 때 들었던 생각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미국 사회를 유지하는 저는 지탱하게 하는 원동력은 사실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 당시 꿈꿨던 이상향에 대한 민주주의에서의 가장 중요한 토론이 치열하게 담겨있는 그런 사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G7에 가입을 하느냐 마냐 아니면 이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도태평양에서의 선진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건국절이나 국부 논쟁에서도 아직까지도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미완의 국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 책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에 준하는 수준의 단순히 미시적 사료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통성 논쟁에 있어서의 하나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한 정말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시 한번 권기동 박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근데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꺼낼 때마다 젊은 세대들에게서는 단 한마디로 이승만 박사의 대통령님에 대한 평가가 귀결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세대들 대부분은 이승만 대통령을 런승만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6.25 때 국민들을 버리고 그냥 내려갔다라는 식의 정말 이제 단순하고 근현대사에 대한 좀 복합적인 이해 없이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저는 사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조명이 최근에 이제 보수 정당 내에서의 골수 지지층에서 정말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미래 세대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재조명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생각을 달리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이 마주한 복합다변화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취했던 액션들을 어떻게 응용해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조금 오늘 해보고 싶습니다만 특히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몇 가지를 좀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돈 박사님의 책의 구절을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친미 정치인이었지만 미국 정부를 항상 믿었던 것은 아니다. 친미 정치인으로서 그가 믿은 것은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국가였고 토크빌처럼 미국 민주주의가 가진 힘이었다. 따라서 그는 때때로 미국 정부와 대결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벼랑 끝 외교, 광인 전략을 펼쳤다. 사실 저는 북중러 사회주의 연합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을 뛰어넘는 수준의 대등한 지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만 사실 최근 미국이 동맹국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내놓는 통상정책은 좀 불가피한 수준의 희생을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략 내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의 틀에서 미국에 동조하되 미국 정부 행정부와의 경제적 협상만큼은 국익 관철을 위해서 얼굴을 붉힐 정도로의 굉장히 치열한 협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순간에 보수 정당의 지도자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협상들을 띄우는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좀 떠올려 주시사 하는데 사실 상황 자체가 요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은 미국을 향해 전쟁이 끝나기 전에 한미 군사동맹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광인 전략이었다. 4년 전 제퍼슨 이래 어느 한 나라와도 상위 방어 동맹을 맺은 적이 없다고 했던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잿더미가 된 변방의 약속과 상위 방위 조약에 가조인했다.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미국 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더 이승만 대통령을 떠올리면서 대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만 글쎄요, 제가 배움이 짧아서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분들의 고견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박사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구절을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국 대통령에게 닥쳐오는 시간은 혁명가의 시간 혹은 행정가의 시간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뭉뚱그려진 혼돈의 시간으로 온다. 그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바라볼 때 그에 대한 보다 성숙한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사실 이 문장이 지금의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선진국이기 때문에 뛰어난 수준의 행정가적 역량을 지닌 정치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은 시스템상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것은 국부 논쟁에서 근현대사 논쟁이나 국부 논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을 하고 사실 역사에 남을 우파 지도자 배출을 위해서는 저는 사실 행정가적 역량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되 이제 혁명가적 기질을 가진 이제 젊은 지도자들을 양성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실행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길은 좀 현실적으로 요원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보수 정당 내에서 정권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기독교적 세계관을 제가 부정하진 않습니다만 종교 비즈니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강성 지지층과 뭐 사실 청년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들이기는 합니다만 근현대사 논쟁이나 국부 논쟁에 있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청년 보수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데요. 저는 그래도 사실 기성세대이신 박사님께서 이렇게 단순한 미시적 사료가 아닌 국부 논쟁이나 건국절 논쟁에서의 건설적 토의를 가능케 하는 이런 류의 저작을 남겨주신 것이 희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박사님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이고요. 나중에 정말 건전한 사상을 가진 우파 지도자가 배출이 된다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처럼 대한민국을 통합시킬 수 있는 책으로서 이 책이 사회 전면에 등장하기를 소망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